Previously. 오늘 모신 손님은 국민의힘의 최재형 대선 예비 후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최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여당에서 이 최 후보님을 미담 제조기라고 떠받들다가 야당 대선 후보 된다면 배신자라고. 저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감사원장이 그럼 누구에 충성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지 정권이나 임명권자 개인을 위한 봉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을 하다가 야당 대선 후보로 직행한 것은 이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쳤다. 그 의심을 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생각이고 중도 사퇴하고 직행한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공약과 정책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지금까지 내셨던 그런 그 정책이나 공약을 보면은 저는 이 말이 떠올랐거든요. Anything but 문재인. 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과는 다 그렇게 반대로만 하면은 국정이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부동산 정책을 물을 때 뭐 질문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현 정부가 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모두 다 반대, 뭐 잘하는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원전 정책도 그렇고요.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원전 정책은 네. 뭐 그걸 반대라는 게 아니죠. 그 지금 현재 탈원전 전체적인 로드맵이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가? 더더군다나 이제 뭐 탄소 중립까지 해가지고 원전 빼고 원전의 이제 단계적인 감축에 의해서 결국 원전 제로인 상태에서 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거죠. 그건 뭐 반대라기보다는 대폭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동산의 경우는 제가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좀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해서 그 법을 만들었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능한 거죠. 거의 뭐 징벌적 조세. 결국은 그게 부동산을 보유하기도 곤란하게 만들고 팔기도 곤란하게 만들고 상속할 때는 또 아주 무거운 상속세를 물리고 부동산이라는 것도 사실은 돌아야지 되는데 돌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큰 집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마치 범죄인 취급하면서 이 정책을 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대폭 수정을 해야죠. 아까 부동산만 그렇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북한 문제도 그래요. 이 북한 인권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시잖아요, 최 후보께서. 예전에 그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하는 집회에도 가족들하고 계속 참석하시고 했다고 제가 네 그런 이력이 있으셔서 이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정권이 동포들의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셨거든요. 인권이라는 것은 그거는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데 우리 민족들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그 대북 관계를 논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안 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건 또 외교의 현명한 방법은 아니죠. 그리고 그 정책 분야에서 제가 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민 삶을 정부가 다 책임져 줄 수는 없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정부의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그게 또 이제 막 그 논란을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다라고 이제 취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 큰 정부, 작은 정부 얘기는 굉장히 철진한 논쟁이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약으로 발표할 때는 3S 정부, 스몰, 스피디, 스마트 정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국가의 개입은 항상 획일적이죠. 그러나 개인의 창의와 개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거든요. 각자 그것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고요.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간섭하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이 모든 수령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는 사회 아닙니까? 네. 어떤 정부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정부는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 자기 힘으로 잘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마라. 그러나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자기의 힘만으로는 정말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직무다. 그래가지고 그때 여당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야당 후보들도 다 앞다퉈서 이제 그걸 가지고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편들어준 사람이 윤희숙 의원이에요. 솔직히 좀 고마우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윤희숙 의원은 뭐 원래 그 경제 이론으로 탁월하신 분이니까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한 거를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서 맞다 하고서 이게 정말 중요한 화두다 해가지고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의기투합도 하셨는데 이제 아무튼 윤희숙 의원이 정말 피치 못하게 지금 경선 레이스에서도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도 사퇴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국회의원 윤희숙 사직 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상 편지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한마디 하시면 어떨까요? 예, 윤희숙 의원님 정말 우리 당에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 당 경선 레이스를 정말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중도에 경선 후보로서 또 그만두시고 의원직 사퇴서까지 그렇게 내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러나 어떤 역할, 어떤 위치에 가시더라도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당과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고 좋은 정책 대안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힘내십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쭉 좀 여쭤봤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쨌든 보수적인 색깔이 좀 강하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본선 경쟁력을 생각해도 그렇고 또 지지율을 올리는 데도 그렇고 이 중도로 좀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좀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보수라는 게 네. 뭘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무조건 과거의 것을 지키는 거는 이제 보수가 아니라 수구죠. 오히려 철진한 이념에 그 천착하는 그러한 586 이런 분들이야말로 좀 수구라고 생각하고요.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와 또 개인의 어떤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보수의 진정한 가치여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자유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주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게 이제 보수의 진정한 가치고 저는 보수가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직 뭐 결심을 하지 않은 의견을 정하지 않은 이분들이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바른 길을 지향하고 있구나 할 때 보수층으로 이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보여줘서 오히려 중도까지 보수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젯밤 대선 캠프 해체를 정격 선언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 위주로 구성된 기존 캠프를 완전히 해산하겠다는 뜻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정치 이전의 인생 행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당에서 미담 제독이라고 고등학교 다닐 때 장애가 있는 친구를 업어서 2년 동안 등하교를 시키셨다고. 뭐 친구 같은 동네 사는데 같이 다녀야죠. 그게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1동포 간첩 사건,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법원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셨다고.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만일 그럴 자격이 있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